자, 돈키호테 일부 애써본 내 돈 잘 키우는 방법과 함께 수요일 이 시간에는 반짝반짝 황금빛 백세를 준비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 중에 고민되는 우리 집 가정경제, 저축, 보험, 금융 등등등. 특히 수요일 이 시간에는 내 노후와 관련해서 연금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창 열려 있고요. 간단하게 묻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이라고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상품 점검부터 내 노후를 위한 확실한 플랜까지 가정경제 전문가들의 도움받고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1:1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망설이거나 미뤄두지 마시고 마음먹은 순간 바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샵 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수요일의 전문가 2분, 황금빛 백세 시대의 전문가분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피터팬 이재한입니다. 네, 팅커벨 최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아니, 인사를 하면 사람을 보고 하셔야지 카메라를 보고 하세요. 이재한 전문가님. 아, 네. 제 카메라 저 가지고 싶어가지고. 아주 정신사나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옆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 그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하고 싶은 게 많으신 건지. 아, 어릴 때 꿈이 TV에 나오는 게 꿈이어가지고. 그랬구나. 끼쟁이. 아, 이재한 전문가님도 뭔가 하나 하셔야겠네요. 쇼츠 같은 거. 그러니까요. 네. 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합니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머니킹 머니퀸이 아닌 지난번에 아쉽게 2분이 못 맞추셨던 피터팬 팅커벨로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네. 요즘에 2분이 연금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짚어주고 계신데 맞아요. 어떤 걸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또 뭐가 덜 준비가 된 건지 이제야 좀 알겠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발품을 팔고 알아봐야 되는 것들인데 2분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고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노후 대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미 준비가 됐다. 나는 완벽해 하는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 쫑긋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연금의 종류와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었는데 이후에 2분이 상담을 하시면서 관련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좀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중에 퇴직연금과 관련된 그 꿀팁으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그럼요.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정답이 그렇구나. 저는 아을이랑 퇴직연금인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네.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었죠.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한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네. 이게 바로 IRP 개인형 연금이었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퇴직연금을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좀 짚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DB형,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회사에서 운영을 직접 하고 이 액수는 3개월 평균 근로액에 근무 연수를 곱해서 이제 마련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운용을 가입자, 즉 근로자가 직접 하게 되고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 정해진 액수를 이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 형식으로 가는데 임금 상승률이 6% 이상이라면 DB형이 유리하고 6% 미만이라면 DC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뭐 임금 피크제를 좀 이렇게 적용 받으실 분이라면 DB형보다는 DC형이 나으니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기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 청취자분께서 IRP 계좌를 가지고 혹시 있다면 이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도 했는데 혹시 IRP로도 옮길 수 있는 거냐 퇴직급여를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궁금하네요. 일단 답부터 알려주시면 옮길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옮길 수 있습니다. 네. 회사 규정 먼저 확인하시고 IRP 운용이 가능하다면 네. 그쪽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다라는 건 옮기는 게 더 좋은 건가요?
회사에서 직접 이제 책임지고 운용하는 DB형이랑 달리 DC형이 IRP, DC형이나 IRP는 각 근로자가 직접 운용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자신이 퇴직금을 운용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공통점은 있지만 DB형이나 DC형은 이직 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하죠. 그죠. 근데 IRP는 수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직하시거나 퇴직 시에도 해당 계좌에 계속 적립하고 또 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시점까지 아주 안전하게 또는 즐겁게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아무래도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이제 이렇게 열심히 모아둔 퇴직급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을 은퇴 시점에 일시금 또는 이제 연금 형태로 받게 되는 경우에 퇴직소득세라는 걸 내야 돼요. 소득이니까 이것도. 네. 근데 이럴 때 IRP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 연금으로 개시할 때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30% 감면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퇴직소득세 계산기가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있으시고 거기서 각자 퇴직금의 규모랑 근속 연수, 기간 등을 입력해서 본인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근속 연수가 길면 길수록 퇴직소득세는 줄어든다고 예상하실 수도 있지만 퇴직소득세의 정확한 계산은 그쪽 들어가셔서 자신이 본인이 직접 입력해 보시고 확인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산이 복잡하니까 거기서 네, 계산을 맞아요. 해주는 거겠죠. 네. 네. 뭐 예를 들자면 한번 우리도 이제 대충 한번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 네. 한번 얘기를 해보면 퇴직금 2억에 근속 연수가 7년 정도 된다. 그러면 퇴직소득세는 약 한 2,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총량의 13.5%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2억의 퇴직금을 IRP로 해서 연금으로 개시하게 되면 네. 2,700만 원 중에 한 대략 800만 원 정도는 이제 절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900만 원을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800만 원이나 아끼게 되는 어떤 효과가 그러네요.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뭐 만약에 퇴직금 2억에 근속연수가 10년이다. 그럼 앞서 최지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가 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약 2천만 원 정도, 총량의 10% 정도가 퇴직소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이 역시 IRP로 해서 연금으로 개시하게 되면 600만 원 정도를 절세하게 되고 약 1,400만 원을 이제 분리과세하게 되는 거죠. 와,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IRP로 할수록 절세도 굉장히 많이 되네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좀 뭐 공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없어가지고 이게 직접 가서 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이제 같은 퇴직금의 20년 근속이라고 생각한다면 퇴직소득세는 900만 원 정도고요. 총량의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일시로 수령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퇴직소득세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면 좋겠죠. 그러게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길지 못하다면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운용하시는 것도 퇴직연금 개시하실 때 절세 효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 수익률도 볼 수 있고요. 네, 나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최지혜 전문가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퇴직소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퇴직금 규모 또 근속연수 기간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나온다고 계산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퇴직급여를 어떻게 운용을 하고 또 어떤 형태로 은퇴 시에 개시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큰 돈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IRP 같은 퇴직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상품, 그러니까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하죠. 이런 건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좋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도 네.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세제 적격 상품만 준비를 하면 당장에는 세금 혜택이 있을지 몰라도 노후에 연금 받을 때 세금 폭탄 나올 수 있다. 네. 맞아요. 이거 겁나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번 주 계속 말씀드린 게 어떤 분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나쁠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미래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래까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알맞고 균형 있게 준비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금 저축 상품과 IRP 같은 세제 적격 상품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 구간에 따라서 뭐 차등은 있겠지만 네. 최대 한도로 가입하시면 거진 뭐 100만 원 정도까지도 절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데 그렇게 모아둔 상품들이 노후 은퇴 시점에 게시할 때 연간 1,200만 원이 넘으면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맞아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마저 분리과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종합과세가 종합과세가 된다. 된다. 네. 그래서 아. 세금 양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소득 적다고 해서 무조건 세액공제만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그렇죠. 있다. 무리수가 있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RP로 퇴직급여를 관리 운영할 때는 퇴직 시점에서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속연수는 짧지만 퇴직금은 많이 모아두었다. 그럴 때는 일시 수령보다는 연금 수령을 택해가지고 추가적인 퇴직소득세에 대한 절세를 좀 누리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처음 듣는다는 분들도 계셔서요. 그동안 쭉 들어오셨다면 오늘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 처음 들으시면 어려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세제 적격 상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저축 IRP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노후 자산을 운영할 경우에는 은퇴 시점에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세금 폭탄 나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퇴직소득세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근속연수는 길게 하는 게 좋다. 근속연수 2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절세 효과가 크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면 준비할 때도 또 나중에 수령할 때도 아깝게 새어나가는 이 돈을 좀 아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절세로 뭐 800만 원 진짜 줄였다. 그러면 그 돈으로 은퇴 기념으로 이제 해외여행 뭐 계획할 수 있고 그렇죠. 뭐 또는 열심히 일했는데 뭐 스스로에게 선물로 자동차 한 대. 뭐 800만 원으로? 이제 그 선납금을 이렇게 보태서 진짜요. 네. 그 선납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아니 너무 크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차 한 대 뽑을 때 800만 원 딱 선납할 수 그렇죠, 있다면 그렇죠. 너무 좋죠. 그동안 네. 그러면 남은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럼요. 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네. 딱 이재한 전문가님 얘기를 듣는데 와 나는 800만 원 생기면 뭐하지? 라는 상상만으로 너무 즐거워졌어요.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네. 떠나라 라는 그 문구가 딱 떠오르면서 광고의 그 시원함이 막 느껴지면서 자 근데 만약에 은퇴 시점에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준비를 했어요. 이제 네. 전문가님들의 팁을 딱 듣고 네. 근데 여유 자금이 남아요. 그럼 이거 아깝잖아요. 그냥 보내기는. 활용할 방법 없을까요? 그럴 때는 이제 그동안 저희가 자주 언급해드렸던 세제 비적격, 즉 비과세 상품을 준비하는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 상품들이 이제 원금과 이자가 얼마가 붙든지 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그래도 좀 남았다 그러면 그때는 적격 상품보다는 세제 비적격, 비과세 상품을 준비하시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혹은 남는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된다. 앞서 근로소득자 분들, 즉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분명히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자, 그러니까 저처럼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 혹은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운영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네, 이제 사업자분들을 위한 노후 준비 꿀팁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소득의 형태가 사업소득인 분들은 매월 이제 소득이 발생하실 거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 세금을 먼저 납부하실 텐데 연말정산 1년에 한 번 이제 종합소득세나 뭐 세금 납부하실 때 내가 번 소득과 또 그리고 납부했던 세금의 양을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더 적게 냈으면 추징도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업자분들은 연말이 아니라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저희도 했는데 이때 1년간 사업으로 번 소득의 양을 정하고 사업을 위해서 이제 사용한 비용 이런 것들 다 제외시키고 혹시 이제 뭐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뭐 아니면 종교 생활로 인해서 기부금이 있었다 그러면 그 기부금의 일부를 또 제외를 하고 나머지 일부만 이제 그 세금을 정해서 한 번에 부과를 시킵니다. 차이는 근로소득자는 연에 이렇게 월마다 나눈다면 급여를 받은 날 나눈다면 사업소득자분들은 연에 한 번 왕창 일시금으로 때리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5월만 되면 경기는 좋지 않은데 세금의 양이 너무 큰 목돈 수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사실 프리랜서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만 되면 이번에 세금 얼마 나올까? 맞아요. 살 저희도 떨려요 마찬가지죠. 진짜. 네. 네. 맞아요.
일단 근로소득자분이 아니시라면 앞서 언급해드린 것과 같이 절세 효과를 위해서 연금 저축 상품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잘하게는 뭐 저번에 말씀드린 뭐 청첩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 비용 처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소규모 상점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뭐 노란우산공제라든지 이런 거를 뭐 혜택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크게 보실 때에는 비과세 연금 저축 상품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납입하는 동안 연간 종합소득세로 나갈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런데 계속 세제 적격 상품의 세제 혜택만 보고 무조건적으로 그것만 준비하시면 노후에 연금 개시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폭탄 맞으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1,200만 원을 뭐 초과하자마자 뭐 갑자기 막 세금의 양이 막 폭등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근데 문제는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한 것에 더해서 요즘에 65세 분들 얼마나 건강해요. 얼마나 그럼요. 젊고 활동을 더 많이 하시죠. 그분들이 은퇴 이후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동안 꾸준히 관리해왔던 뭐 금융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다거나 뭐 경제 활동이나 뭐 기타 활동 등을 통한 어떤 어찌됐든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1,200만 원도 이제 세제 적격을 해서 추가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등의 소득도 모두 다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노후에 나의 경제 상황이나 건강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런 경제 활동들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한참 준비하는 어떤 단계에서 세금 혜택만 보지 마시고 적당한 수준의 절세 효과를 위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당장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노후에 이제 크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사업자분들에게 적당한 수준의 절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품들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전에 네. 이제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들으실 텐데 세액공제도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금액을 다 적용시켜 주진 못합니다. 이제 연간 정해져 있는 한도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50세를 기준으로 그리고 연간 총 소득액을 기준으로 좀 복잡하게 나뉘어졌었는데 네. 지금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600만 원까지 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액 600만 원을 다 채웠으면 추가로 연금저축을 가입하시기보다는 IRP 계좌를 개설하셔서 나머지 300만 원을 더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상품들을 이제 더 뭐 다른 것들도 뭐 준비하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일단 은행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이나 뭐 IRP, 뭐 ISA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뭐 ISA, 뭐 종합자산관리 계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저희가 시간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만 보지 말고요. 나한테 그게 과연 적합한가 이런 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좀 살펴보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노후 시점까지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 둘째, 세제 적격 상품. 은퇴 시점에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자. 네, 셋째, 남은 여유 자금으로는 비과세 상품을 꼭 준비하자. 자, 지금까지 황금빛 100세 시대였고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